뒷목 근육이 심하게 굳은 것 같고 뻐근하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기가 힘들다. 목 어깨가 아프고 고개를 가누기가 힘든 느낌이다. 등과 팔까지 저림증이 있는 증상. 머리가 무겁고 깨질 것 같이 아프다. 속이 울렁거리거나 메스껍고 어지럽다. 피로감이 심하고 눈 주위가 화끈거리거나 침침하거나 뻐근하다. 목이 아프면서 머리 위쪽으로 찌릿한 느낌까지 든다. 위에 언급한 증상들을 하루 이틀이 아닌 매우 자주 오랜 기간 동안 앓고 있다 보면 내가 혹시 뇌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 CT까지 찍게 되는데요. 나는 매우 아픈데 막상 찍었더니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다 라고 할 때가 제일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물리치료도 받고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하는데도 증상들은 더더욱 나빠지게 되는데요. 가만히 있을 때조차 너무 힘든 느낌이 든다면 치료가 당장 필요합니다. 무슨 치료예요? 한의원 치료입니다. 이 내용은 경추성 두통편에서 모두 언급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고 오실까요? 경추의 문제들은 이제는 당연하게 두통 문제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유형 첫 번째, 뒷목이 심하게 굳는 것 같고 뻐근하다. 이 증상이 가벼울 경우는 그냥 곽인장, 근육통 정도로 보고서 치료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도 답이 없고 계속해서 증상이 있게 된다면 이건 후관절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요거는 제 후관절 증후군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저번 후관절 증후군 영상에서는 허리 쪽이나 등 쪽에 증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증상들은 당연히 경추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후관절 주변에 염증들이 심해지다 보면 경추에서 빠져나오는 신경들을 자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염증들의 자극을 받은 신경들이 담당하고 있는 근육들이 수축, 이완,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 이완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면 당연하게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맘 같아서는 심부 근육 마사지를 24시간 동안 받고 싶지만 해봐도 그때만 시원하고 증상은 또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 주변을 직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유형,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기가 힘들다. 이것도 가벼울 때는 단결림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루 이틀 그랬다가 좋아지면 상관없지만 하루 걸러서 자주 그런다면 목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럴 때는 경추 주변의 염증 문제나 신경 문제, 항인대 손상 등을 의심하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 뒷목과 어깨가 아프고 고개를 가누기가 힘든 느낌이다. 1번 유형과 2번 유형이 결합되어서 증상이 심해진 상태입니다. 경추 주변의 연부 조직의 손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 유형, 등과 팔까지 저림 증상이 있는 경우, 우리가 흔히 들어본 디스크 증상과 비슷하죠. 디스크 치료와 준해서 치료를 하되 팔과 등 쪽으로 분포하는 신경 주행 경로들을 모두 치료해 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유형, 머리가 무겁고 깨질 것 같다. 자주 편두통이 있다. 이건 아까 링크를 걸어드렸듯이 경추성 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증상일 때는 두개골 라인, 두판상근과 후두하근을 풀어주면 빨리 낫는데요. 풀어주면 잠깐 괜찮다가 다시 아프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싶으면 도침 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쪽을 풀기 위해서 심한 강도로 마사지를 오랜 기간 자주 받은 분들은 도침 치료가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섬유화나 경결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추에 도침 치료가 들어가면 탄탄한 섬유화 조직들이 뜯어지는 소리가 매우 잘 들리죠. 이렇게 치료하면 압력이 순식간에 많이 떨어집니다. 여섯 번째 유형, 목도 아프면서 속이 울렁거리거나 메스껍고 어지럽다. 이것 역시 후관절 증후군에 속하는 증상입니다. 후관절 주변에 반복적인 마찰이나 충격들을 주게 되면 염증들이 분비되게 됩니다. 근데 이 후관절, 파셋 부위에서는 신경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염증들이 신경들을 자극하게 되면 환자분들의 컨디션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율신경까지 건드리는 경우가 어지럽거나 구역감,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만으로도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세까지 바꿔주셔야 증상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유형, 피로감이 심하고 눈 주위가 뻐근하고 불편하고 화끈거린다. 역시 후관절 증후군 중에 하나입니다. 경추 주변의 염증들이 너무 커지다 보면 경부 척수를 거쳐 3차 신경의 경부액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눈 쪽으로 나오는 상완화 신경까지 자극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이것도 큰 범주의
후관절 증후군으로 봐야 합니다. 8번째 유형, 뒷목이 아프면서 뒤쪽으로 찌릿하게 올라가거나 심하면 정수리 부위까지 찌릿찌릿 화끈화끈한 느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후두신경통이라고 진단을 받는데요. 후두신경은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찌릿찌릿 불편한 느낌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쪽 부위에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염증들이 신경을 전도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혹 목침으로 여기를 정말 조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심하게 압박을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악화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목이 아픈 유형들을 나열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하나쯤은 있나요? 나는 진짜 억울해요. 대체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세로 인해 경추가 지속적인 부하를 받다 보면 경추는 물론이고 경추의 관절면과 주변의 심부 근육, 후두골, 항인대, 추골 동맥 등등 경추 주변에 병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염증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증상들을 유발하게 되는 건데요. 침치료와 도침치료를 통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고 신경 압박 및 염증들을 줄이게 됩니다. 제가 거의 모든 영상에서 마사지법이나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저를 믿고서 따라하게 했다가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조금 해보시되 3주 이상 같은 통증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때부턴 치료의 영역입니다. 증상이 만성화되거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